강지은은 정교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얻은 외과 의사였다. 그녀의 손은 수술실에서 기적을 빚어냈고 그녀의 지식은 어떤 복잡한 사례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병원 내에서 그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종종 그녀의 겸손한 외모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부 동료들, 특히 남성 의사들에게 과소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환자들의 건강과 자신의 의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삶은 균형 잡혀 있었고 남편 이도현과 함께하는 미래는 밝아 보였다. 이도현 또한 같은 병원의 유능한 내과 의사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다. 그들은 주말마다 병원 일과에서 벗어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제2의 은은 가끔씩 도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을 감지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바쁜 병원 생활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강지은은 막 복잡한 수술을 마치고 나와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도현의 팔짱을 끼고 로비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병원 로비를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여인의 이름은 김유리. 그녀는 거침없는 시선으로 제2은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은 씨, 제 남편 도현 씨 옆에서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이도현 씨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으며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처럼 흘러나왔다. 병원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제2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속삭임으로 변했고 곧이어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제2은의 시선은 유리의 팔짱을 낀 이도현에게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을 피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오랜 수술 경험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 덕분인지 그녀는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이도현은 마침내 지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차갑고 무감각한 어조로 말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해야겠어. 유리는 내 아이를 가졌어. 나는 이 아이와 유리를 책임져야 해.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은의 심장을 갈랐다. 그동안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유리는 이도현의 팔에 매달리며 흐느끼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조소가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은 유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연극 같았다. 제2은은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도연의 이상한 행동과 잦은 외박을 애써 외면해왔다. 그날 이후 제2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이도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유리는 매일 병원으로 찾아와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지은의 동료들에게 도현과 지은의 관계를 헐뜯고 지은이 도현을 놓아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심지어 도현의 어머니, 즉 지은의 시어머니까지 병원으로 찾아와 그녀를 비난하고 이혼을 종용했다. 시어머니는 유리의 임신이 집안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이라며 지은이 어서 도현을 놓아주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한다고 강요했다. 지은은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상처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유리의 임신이라는 명분 아래 제이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병원의 분위기도 그녀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이도현은 병원 내에서 나름의 영향력이 있었고 유리는 자신의 임신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애썼다. 일부 동료들은 제이은을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뒷짐지고 관망하거나 심지어 그녀를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 그녀의 탁월한 실력조차도 이 스캔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지혜은은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지난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과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녀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충실한 아내였으며 유능한 의사였다. 그런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했을까? 도현은 매일같이 제이은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그녀의 병원 생활과 명예를 들먹이며 협박했고 유리는 전화와 메시지로 제이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유리는 심지어 지은에게 자신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도발했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도현과 함께 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제이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줄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 업무를 마친 후 허탈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배신과 상처에 잔해가 가득한 폐허 같았다. 샤워를 하면서 그녀는 흐르는 물줄기 아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은, 너는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강하고 유능한 의사야. 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져야 해.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한 빛을 되찾았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도현의 차가운 요구와 유리의 끊임없는 조롱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그녀의 실력보다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이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사랑과 신뢰가 산산조각난 잔해 속에서 그녀는 마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빈겁대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불공정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일상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텅 빈 집에서 식사를 대충 때우고 병원으로 출근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자들을 돌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예전의 열정적인 강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배처럼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심지어 오랜 친구들조차도 그녀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했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불행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여기는 듯 했다. 그녀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숨이 막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퇴근 후 빈 아파트에 들어서자 벨이 울렸다. 그녀는 도현이나 유리가 보낸 또 다른 협박일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거구의 남자였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강지은 박사님 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품에서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다. 명함에는 청상그룹 권태호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청상그룹. 그 이름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와 같았다. 지은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왜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남자는 제이은의 의문 가득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권태호 총재님께서 박사님을 잠시 뵙고자 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시러 왔습니다. 지은은 거절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태도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안내를 받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남자들이 자신을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지은이 상상했던 어떤 부자의 저택보다도 화려했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넓은 거실로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곳에 권태호가 서 있었다. 권태호는 소문대로 냉정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였다. 짙은 눈빛과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공간을 지배하는 듯했다. 그는 지혜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은 박사님, 제 제안을 들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권태호와 이도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느꼈다. 도현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비열했고, 태호는 겉으로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견고함이 느껴졌다. 제안이요. 대체 무슨 제안이신데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그녀에게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권태호는 지은에게 차가운 시선을 고정한 채 그의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다. 그는 서류를 지은에게 내밀며 말했다. 저는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결혼, 그것도 권태호와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혼전 계약서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결혼기간, 재산 분할, 그리고 그들이 각자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랑 없는 오직 비즈니스적인 계약 결혼이었다. 왜 저인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과 권태호 사이에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재벌 총수이고 그녀는 방금 남편에게 버림받은 평범한 의사일 뿐이었다. 권태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지은 박사님은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 박사님을 둘러싼 스캔들은 제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제게는 형식적인 배우자가 필요하지만 그 배우자가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거나 혹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박사님의 상황은 저의 필요에 부합합니다. 박사님은 강하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지만 지금은 그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지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을 인정하는 듯했다. 저는 이 결혼을 통해 박사님께 사회적 명예와 안정적인 지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박사님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박사님의 의사로서의 활동은 제가 지원할 것입니다. 권태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업 간의 합병을 논하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급히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이 제안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박사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불행에서 벗어날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도연과 유리가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탈출구였다. 그녀가 도현과 유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보호,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그녀는 권태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이성만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제2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배신을 겪으며 깨달았다. 세상은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냉정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계약서의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박사님은 이 결혼이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사님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사님이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박사님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입니다. 권태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덧붙였다. 지은은 손에 든 서류를 쥐었다 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갈망. 그녀는 자신이 도연과 유리가 만들어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권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장 확실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박사님의 몫입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조언에 가까웠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오히려 얻을 것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태호의 눈을 다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던진 제안은 현실적이고 명확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의지와 함께 알 수 없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다. 그녀는 권태호라는 거대한 보호막 뒤에서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은은 권태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밤이었다. 웅장하고 낯선 침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방금 내린 결정에 엄청난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이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이 들었고 짧은 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호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어제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미묘한 존경심이 비쳤다. 그는 지은에게 새 옷과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고 오늘부터 그녀의 모든 일정이 권태호의 지시 아래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마치 인형처럼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전문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변신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세련된 화장은 그녀의 지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어제의 상처와 오늘의 비장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청상그룹은 권태호 총재와 강지은 박사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도현과의 파혼 소식으로 병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입방에 오르내리던 지은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총수의 아내가 되었다. 이 반전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배경과 권태호와의 만남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권태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혹은 그녀가 어떤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청상그룹은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고 권태호와 지은 역시 아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이도현과 김유리였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도현은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지은의 얼굴과 권태호의 사진이 나란히 비쳤고 청상그룹 권태호 총재, 강지은 박사와 정력 결혼 발표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도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강지은이. 권태호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지은을 나약하고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릴 때까지 마음껏 그녀를 괴롭힐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과 결혼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유리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지희은을 조롱하고 모욕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뉴스 화면 속 지희은의 당당한 모습과 그녀 옆에 선 권태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유리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저 여자가 감히. 유리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며 격분했다. 그녀는 자이은이 평생 자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유리는 질투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재예은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삶은 순식간에 지은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상그룹 총재의 부인이었고 그 지위에 걸맞은 예의범절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권태호의 비서진에게서 상류 사회의 복잡한 규칙들과 에티켓을 배웠다. 만찬회 자선 행사, 그리고 권태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타고난 지성과 침착함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했으며 그녀의 깊이 있는 지식과 차분한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배경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과 권태호의 변함없는 지지 앞에 그들의 뒷말은 점차 사그라졌다. 권태호는 지은에게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았고 그녀가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지은은 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왜 자신과 이런 계약 결혼을 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태호의 가족들, 특히 그의 고모와 사촌들은 지은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지은이 권태호의 돈과 권력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의심했고 그녀의 평범한 배경을 비웃었다. 그들은 지은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특히 권태호의 고모인 박명숙은 지은을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명숙은 청상그룹의 고위 임원이자 오랜 시간 권태호의 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일궈온 인물로 권태호가 제이은과 결혼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지은을 어디서 굴러온 돌이라며 무시했고 지은이 권태호에게 접근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한 번은 박명숙이 주최하는 자선 만찬회에서 지은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박명숙은 지은을 일부러 외면했고 다른 귀부인들도 그녀에게 말을 걸기를 주저했다. 지은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녀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때 박명숙은 노골적으로 제2은을 비꼬았다. 우리 세댁은 원래 의사라고 들었는데 이런 자선 행사에 익숙하지 않겠죠. 너무 티가 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지은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자선 행사는 직접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언제나 저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우아하고 품이 있었지만 동시에 박명숙의 비난을 완벽하게 되받아쳤다. 박명숙은
지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하고 지적인 대답에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지은은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류사회의 위선과 편견에 맞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지은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은은 상류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점차 터득해갔다. 그녀는 권태호의 뒤에 숨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선 행사에서 의료봉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지성과 따뜻한 마음은 곧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칠애 뿐인 상류 사회의 모습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새로운 환경이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태호의 보호 아래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이도현과 유리는 자의의 은혜 예상치 못한 성공의 이를 갈았다. 그들은 지은이 권태호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히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유리는 지은에 대한 극심한 질투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지은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종용했다. 오빠, 저 여자가 감히 이렇게 잘 살게 두면 안 돼. 분명 권태호 씨를 이용해서 우리를 해치려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유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도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유리의 부추김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점차 지은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은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강인한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렸지만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도현은 자신의 의사직위를 이용해 병원 내부의 정보망을 동원하거나 언론에 제이은의 과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흘려 그녀의 이미지를 다시 실추시키려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청상그룹 내부의 권태호의 적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지이은과 권태호의 관계를 흔들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유리가 주장하는 권태호 씨를 이용하려는 지이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도현의 행동은 제이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호의 비서에게 은밀히 도현과 유리의 동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권태호라는 강력한 방패를 이용하여 그들의 모든 음모를 막아낼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도현과 유리가 자신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해졌으며 그 속에는 복수의 차가운 빛이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도현과 김유리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유리는 끊임없이 도현을 부추기며 제2은을 끌어내릴 방법을 강구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지이은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도현은 유리의 압박과 함께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에 극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고 지은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지은이 권태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은 제이은의 의사로서의 명예였다. 도현은 병원 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지은의 과거 의료 기록을 몰래 빼내려 시도했다. 그는 지은이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나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을 찾아내어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었다. 그는 지은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과거의 스캔들로 인해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제이은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호의 비서에게 병원 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 결과 도현은 번번이 허탕을 쳤고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에 분노한 유리는 더욱 과감한 수를 두라고 도현을 압박했다. 오빠 그냥 소문을 흘리는 정도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서 저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도현은 유리의 강요와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계획에 빠져들었다. 그는 병원 내의 일부 동료들, 특히 지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의사들을 매수하여 지은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지은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거나 수술 중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러한 소문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을 인지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모든 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의료진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권태호는 지은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의 결백을 굳게 믿었고 그녀의 지성과 침착함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연과 유리의 다음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 연예 매체를 매수하여 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했다. 기사는 지은이 도연과 이혼한 진짜 이유가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며 권태호에게 접근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으로 배포되었고 이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대중은 다시 한번 지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은은 기사를 읽고 잠시 분노에 휩싸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다. 권태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그는 제이은에게 이 기사가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상그룹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그는 지은의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은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단순히 반박 성명을 내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현과 유리는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할 것이고 그녀는 그들의 근본적인 악의를 뿌리 뽑아야 했다. 그녀는 도현과 유리의 지난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제이은은 문득 과거 이도현이 병원에서 진행했던 일부 프로젝트와 연구에 대한 수상한 점들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 심각한 문제로 보였다. 이도현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적이 있었다. 그는 또한 제약회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제이의은은 이러한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도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은은 권태호의 비서에게 이도현과 유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과거 병원에서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도현의 의료 윤리 위반과 횡령, 그리고 유리의 공모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작은 악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뿌리 깊은 부패를 파헤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생각이었다. 권태호의 비서진은 재의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이도현과 유리의 모든 금융 계좌와 숨겨진 재산을 추적했고 제약회사와의 불법적인 계약 내역과 뇌물 수수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병원 내부에서 이도현과 유리를 도왔던 공모자들의 정보도 함께 수집했다. 이 모든 과정은 재의은의 지시 아래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재의은은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할지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이도현은 병원 회의실에서 갑작스러운 감사에 직면했다. 청상으로 법무팀이 보낸 전문가들이 그의 모든 연구 자료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당황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2은이 비서팀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연구 데이터는 조작되었고 그는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법적인 대가를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도현은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지은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리 또한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의 자금 흐름이 권태호의 감사팀에 의해 조사받기 시작하자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사업은 도현이 빼돌린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불법적인 돈 세탁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지은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한다고 소리쳤다. 도현과 유리는 자신들이 지은을 너무 얕잡아 보았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이제 그 칼날은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지은이 권태호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제2의원은 멀리서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과 차가운 만족감이 감돌았다. 이도현과 김유리는 궁지에 몰렸다. 청상그룹 법무팀의 전방위적인 조사는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병원 내부에서의 연구 결과 조작제약 회사와의 은밀한 뇌물 거래, 심지어 유리의 사업체 자금 세탁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권태호의 압도적인 힘과 지은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는 무력했다. 도현은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유리는 매일같이 도현을 닥달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호와 함께 대중 앞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도현과 유리가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배신을 갚아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권태호는 지은의 모든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지은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은의 지성과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 창립 기념 갈라 디너에서 찾아왔다. 이 행사는 병원의 주요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고 이도현 또한 병원의 핵심 의사로서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리는 임산부라는 명목으로 도현의 옆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병원의 실세이자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은은 권태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 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제이은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하고 강렬했다. 그녀의 옆에 선 권태호는 마치 그녀의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도현과 유리는 제이은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은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도현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제이은은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병원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때 지은은 권태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병원의 홍보 영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영상의 내용이 달라지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이도현이 제약회사 직원과 은밀하게 만나 거액의 돈이 든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어서 그의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그래프와 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도현은 다른 의사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계획을 유리의 도움을 받아 세우는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유리가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돕고 심지어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경악과 비난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이도현과 유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청상그룹 경호원들이 연 회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도현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거야. 강지은, 네가 꾸민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은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존경하는 병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도현 씨와 김유리 씨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들은 의료 연구를 조작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했으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모든 증거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어이었다. 그녀는 도현이 환자 데이터를 조작하여 치료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한 약물을 불법적으로 처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 하나하나가 연 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이도현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일부 가족들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유리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과 도현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신한 약한 여자 행세를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다. 그녀는 도현의 팔을 붙잡고 오빠 어떻게 해, 다 끝났어 라며 흐느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사법기관에 제출될 것이며 이도현 씨와 김유리 씨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오직 환자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의사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 앞에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이 진실을 밝혀냈는지 깨달았다. 권태호는 지은의 옆에 서서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제이은의 능력과 용기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경찰이 연 회장에 들이닥쳤고 이도현과 김유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도현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제이은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승리감으로 빛났다. 유리는 임산부라는 사실을 내세워 동정심을 얻으려 했지만 그녀의 모든 죄상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뉴스 채널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의 유능한 의사가 저지른 의료 비리와 그에 얽힌 추악한 불륜, 그리고 청상룹 총재의 아내인 강지은 박사의 용기 있는 폭로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지은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순식간에 불의에 맞서 싸운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투명성과 윤리를 지켜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지은은 자신의 눈앞에서 도현과 유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와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여자.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고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도현과 김유리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의료 윤리 위반 연구 조작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들은 긴 재판 과정을 거쳤다. 지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권태호의 법무팀은 그들의 모든 허점을 파고들었다. 결국 도현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유리는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도현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유리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자신의 미래마저 망쳐버렸다. 지혜다 야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용감한 의사이자 청상그룹 총재의 당당한 아내였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용기와 지성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한순간의 사회적인 아이콘이 되었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명성은 다시 드높아졌다. 그녀의 탁월한 실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그녀의 윤리적인 태도는 모든 의료진의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이제 그녀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의사가 되었다. 권태호와 지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였지만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아 올렸다. 권태호는 지은의 강인함과 지성에 매료되었고 지은은 권태호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그녀를 향한 굳건한 지지를 느끼며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호는 지은과 함께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강지은 씨, 저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권태호 씨, 저 또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저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이성적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애정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갔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청상그룹 총재 부인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이 주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의료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의 활동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었다. 권태호 또한 지은의 존재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 위에 세워진 견고한 관계였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녀는 이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와 용기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